자, 이번 시간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리고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이 세 가지 설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정의를 이제 보시게 되면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그죠?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다. 자,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이제 다른 감지기와는 다르게 이제 외부 전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배선 자체도 없어요. 그냥 부착만 해놓으면 돼요. 부착만. 그래서 상당히 설치가 간단하죠, 그렇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게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바로 이 뒷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건전지 있죠. 건전지가 바로 전원이에요. 그래서 건전지를 넣어서 바로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작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그 단독주택이 있어요. 뭐 시골 같은 데 보면 단독주택 많잖아요. 그죠? 단독주택에는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기와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무조건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이렇게 건전지를 사용해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일반적인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동 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 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작동되는 경우 작동 표시 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 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그래서 별도의 음향장치가 필요 없어요. 그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음향장치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향장치로 바로 화재 경보음을 발하는 거죠. 그 다음 전원의 정상 상태를 표시하는 전원 표시 등의 섬광 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그러니까 1초 이내의 점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3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전원 표시 등의 섬광 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 그리고 3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 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 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경우 음향 경보는 1m 떨어진 거리에서 몇 데시벨 이상이다? 70데시벨 이상이어야 됩니다. 소리의 크기가. 근데 음성 안내는 60데시벨 이상인 거죠. 이거 좀 비교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단독경보형 감지기에는 스위치 조작에 의하여 화재 경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화재 경보 정지 기능은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화재 경보 정지 후에 15분 이내, 이거 기억하세요. 15분 이내에 화재 경보 정지 기능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정상 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 그래서 화재 경보 정지한 후에 몇 분 이내에 15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화재 경보 정지 표시 등에 의하여 화재 경보가 정지 상태임을 경고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 경보 정지 기능이 해제된 경우에는 표시 등의 경고도 함께 해제되어야 한다. 그 다음 니은의 규정에 의한 표시 등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동 표시 등과 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동 표시와 화재 경보음 정보 표시가 표시 등 색상에 의하여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표시 등 부근에 작동 표시와 화재 경보음 정지 표시를 구분할 수 있는 안내 표시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화재 경보 정지 스위치는 전용으로 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동 시험 스위치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스위치 부근에 스위치의 용도를 표시해야 한다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중요한 내용 나왔네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자, 각 실마다 설치합니다. 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 실마다 설치하는 거예요.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 한 실의 바닥 면적이 자, 쉽게 자, 60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600제곱미터. 그러면 지금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바닥 면적을 이 기준 면적인 150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확히 딱 떨어지잖아요. 4개. 그죠? 그러니까 4개 이상을 설치하는 겁니다. 최소 4개는 설치한다는 거죠. 최소. 이런 경우에. 그죠?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 바닥 면적이 600이 아니라 만약에 620이라고 할게요. 620. 자, 바닥 면적이 620이라고 할게요. 620.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딱 안 떨어져요. 그럼 한 4. 얼마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절상. 그러니까 절상이라고 하는 거는 올림이니까 올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이 발생하면 이걸 올려준다고요. 그 몇 개예요? 5개. 그죠? 이런 경우는 5개 이상이다라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상. 뭐 감지기 개수는 다 절상하시면 돼요. 감지기.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사항. 자, 예외사항이 있어요. 자, 어디냐면 이거예요. 자,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각각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이거 기억하세요? 30제곱미터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한 개의 실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건축물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자, 지금 이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를 자, 가운데에다가 어떤 벽을 하나 세울게요. 가벽. 자, 가벽을 세웠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개방되어 있는 상태예요. 개방되어 있는 상태. 그때 자, 이게 첫 번째 A실로 놓을게요. 여기를 B실이라고 놓을게요. 그 실 자체는 2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면적, 이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25제곱미터라고 놓고요. 여기도 바닥 면적이 자, 25제곱미터라고 놓을게요. 이런 상태로. 이렇게.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자, 요건 A실이고 요건 B실이다. 그럼 실은 2개의 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기준에 따르면 자,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각각 30제곱미터 미만. 그죠? 30제곱미터 미만이죠, 각각. 그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이 되어서 이렇게 서로 상호 유통이 돼요, 공기가. 그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거를 2개의 실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실. 이거를 그냥 하나의 실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기준해야겠죠. 그죠?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상층의 계단실에 어디에 설치한다? 천장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한다. 천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는 그때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에 설치한다라는 거. 그리고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주기적으로 뭐한다? 교환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 전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건전지만 교체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건전지만. 그 다음 상용 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2차 전지는 그죠? 이게 2차 전지죠? 2차 전지. 2차 전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자, 이러한 설치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대상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관계법규에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4번째 과목에도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이제 어디에 설치를 하냐? 첫 번째, 연면적. 자,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총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등.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등입니다. 그죠? 아파트 등이에요. 아파트 등. 그 다음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어디? 기숙사. 예?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 교육 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그때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해당되고요. 그리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그다음 수용 인원 100명 미만인 수련시설, 네, 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수련시설. 그리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 이러한 곳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비상경보 설비를 한번 볼게요. 비상경보 설비입니다. 자, 비상경보 설비에는 이제 비상벨 설비도 있고 뭐 경종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비상벨 설비는 화재 발생 상황을 무엇으로 알리냐? 바로 경종으로. 경종. 자, 경종으로 경보해주는 설비가 바로 비상벨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벨을 경종이라고도 해요. 비상벨을 경종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 다음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뭐냐? 화재 발생 상황을 무엇으로 알린다? 사이렌으로. 그러니까 경종과 사이렌은 다른 거예요. 그죠? 예,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가 자동식 사이렌 설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도 뭐가 있어요? 비상경보 설비에도 발신기와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기는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어떻게 보낸다고요?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이게 발신기가 되겠고요. 수신기는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가 뭐다? 수신기다. 이렇게 해서 용어의 정의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호 처리 방식이 있어요. 비상경보 설비에서 그 신호 처리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신호 처리 방식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 처리 방식에는 유선식, 그리고 무선식, 그리고 유무선식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그러면 유선식은 뭐냐? 화재 신호등을 어떻게? 자, 유선이니까 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선으로 송수신하는 방식을 유선식이라고 하고요. 무선식은 선이 없는 거죠. 그죠? 무선식은 화재 신호등을 전파에 의해서 송수신하는 방식을 무선식. 그리고 유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유무선식이다. 그래서 신호 처리 방식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죠. 자, 여기도 중요한 내용들 많아요. 자, 보세요. 자, 먼저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지구 음향 장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다? 몇 미터? 25m 이하다. 이거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25m 이하, 발신기도 마찬가지 25m 이하. 상당히 많죠. 자,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 방송 설비를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 음향 장치를 뭐 할 수 있다?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음향 장치는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전격 전압의 80%. 이거 기억하세요.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 장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건전지 이외의 전원을 사용할 때는 전격 전압의 80%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몇 미터? 1미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얼마 이상이다? 90데시벨 이상이다. 소리의 크기, 그죠?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발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자,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먼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얼마? 0.8m 이상 1.5m 이하. 아주 자주 나오는 거죠, 이거. 그죠?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하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어디에? 층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죠.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5m 이하.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발신기의 위치 표시 등은 함의 어디에 설치한다? 발신기의 위치 표시 등은 함의 상부, 윗부분에 설치를 해주고요.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는 거죠. 적색등. 그 다음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상용 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자, 어떤 사항이냐? 자, 먼저 전원. 자, 상용 전원이죠. 상용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예요.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자, 전원까지의 배선은 뭘로 한다? 전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른 설비의 배선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용 전원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폐기에는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별도로 한다라는 사항이 있죠. 자, 그 다음, 자,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 자, 몇 분이에요?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을 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만 상용 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제외라는 사항입니다. 그죠? 60분간 감시 상태 그리고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자, 어떤 사항들이냐? 자, 전원 회로의 배선이죠. 전원 회로의 배선은 무조건 무엇으로 한다? 바로 내화 배선. 자, 전원이 들어간 회선 있죠? 전원 회선은 무조건 뭐라고요? 무조건 내화 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밖의 배선, 전원 회로가 아닌 그 밖의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 해도 되고 또는 내열 배선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전원 회로만큼은 무조건 내화 배선을 쓴다라는 거.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전원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이죠. 전원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그리고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이에요. 절연 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자, 하나의 경계구역. 하나의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예요. 직류 250V의 자, 절연 저항계,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한 절연 저항이 얼마 이상이다? 0.1메가옴 이상이다. 기억해 주세요. 0.1메가옴 이상. 자, 하나의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그때의 절연저항 값이 얼마다? 0.1메가옴 이상이다. 중요한 거예요. 0.1메가옴 이상. 그 다음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중요하게 다른 내용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축전지의 전원 전압 변동 범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축전지 설비는 전원의 정격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격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즉 90%에서 110%, 그죠? 90%에서 110%의 전압을 인가한 경우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죠? 정격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요거 값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비상경보 설비예요. 비상경보 설비. 그 다음에 비상경보설비의 설치 대상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 대상.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먼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런데 공연장. 자, 공연장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이거 비교하셔야 돼요. 자,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요?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런데 공연장만큼은 100제곱미터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자, 그 다음 지하가중 터널. 자, 터널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500m 이상이면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길이가 500m 이상. 그리고 50명 이상. 이거 오답으로 잘 나와요.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아시겠죠? 5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 대상. 이것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경보설비의 면제 기준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경우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 면제를 받을 수가 있냐? 이거 보세요.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몇 개? 2개 이상의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뭐 할 때? 연동해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 면제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다음은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비상방송설비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자동화재 탐지설비 또는 소화설비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는 사람에게 방송으로 화재를 알려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경보 설비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것을 비상방송 설비라고 일단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비상방송 설비의 개통도 나오죠. 이 개통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통도를. 자, 왼쪽부터 보시면 기동장치가 있고 감지기가 있죠. 그래서 기동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먼저 화재를 발견을 했을 때 그때 이 기동장치를 기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보다 이제 감지기가 먼저 화재를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지기가 감지를 하면 바로 수신기 쪽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동장치는 수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감지기는 자동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수신기 쪽으로 신호를 보내서 증폭기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스피커, 즉 확성기 쪽으로 가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경보를 하는 거죠. 그 중간에 조작 장치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비상방송 설비의 개통도 이 네모 안에, 이 블록 안에 들어가는 이 용어들이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상방송 설비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 3가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확성기입니다. 확성기. 자, 확성기의 정의를 보시면, 자,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일명 스피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확성기. 자, 그다음 음량 조절기는 뭐예요? 당연히 소리를 조절시켜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이것을 음량 조절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 증폭기는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서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 전류를 커다란 음성 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 이것을 증폭기라고 하는 거죠. 일명 앰프라고도 하죠. 앰프. 그래서 이 비상방송 설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3가지, 확성기, 음량 조절기, 그리고 증폭기의 정의는 반드시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자, 뭐냐?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을 암기를 하셔야 되냐? 바로 수치, 숫자들, 어떤 기준이 되는 값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자, 이런 거죠.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자, 몇 와트 이상이냐? 출력이죠, 출력. 음성 입력이 얼마냐? 3와트. 3와트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자,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몇 와트 이상이다? 그렇죠. 1와트 이상이다. 그러니까 실내가 실외보다 더 조용하죠. 조용하기 때문에 음성 입력이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외가 더 시끄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외인 경우는 3와트 이상, 그리고 실내인 경우에는 1와트 이상이다. 음성 입력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이것도 알고 계시겠죠? 수평거리는 25m 이하다.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자, 그 다음 세 번째,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몇 선식으로 한다? 그렇죠. 3선식으로 한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선식 아니고요. 3선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조작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그러니까 이 설치 높이가 뭐냐? 사람의 손이 가장 닿기 쉬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를 한다는 것. 그리고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리고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다음 7번째 보시면 이게 그 우선 경보 방식의 조건인데, 자, 이게 개정이 되었죠. 기존에 나와 있던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다.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제 개정이 되면서 자, 층수가 11층 이상입니다. 층수가 11층 이상.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몇 층 이상이다? 그렇죠. 16층 이상인 경우죠. 그래서 이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를 말하는 거예요. 층수가 11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2층 이상의 층, 그러니까 2층, 3층, 4층 이렇게 2층 이상의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 발화층과 화재가 발생한 층이죠. 직상 4개의 층입니다. 기존에는 직상층 1개의 층이었지만 개정이 돼서 직상 몇 개? 4개의 층의 경보를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만약에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화층과 그리고 직상 4개의 층이니까 4층부터 4, 5, 6, 7층까지. 그렇죠? 4층부터 7층까지 이제 우선적으로 경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경보 방식 같은 경우는 모든 층에 일시적으로 경보를 하지만 우선 경보 방식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한 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근처에만 우선적으로 경보를 하는 거죠. 예, 첫 번째 기준입니다.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지상 1층에서. 지상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발화층, 불이 난 층이죠. 그리고 직상 4개 층입니다. 자, 기존에는 직상 1개의 층이었지만 개정이 되면서 직상 4개의 층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지하층의 경보를 발할 것. 자, 여기서 이제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모든 층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층, 전층.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층. 뭐 지하 1층이 될 수도 있고 지하 2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화층, 화재가 발생한 층, 그리고 그 직상층,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한 층을 말하는 거예요. 한 층. 그리고 나머지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기준과 똑같습니다. 바뀐 거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바뀐 거죠. 직상층에서 직상 4개의 층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그죠?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선 경보 방식의 조건. 층수가 11층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 경우는 16층 이상이라는 거. 이거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보실게요. 자, 다른 방송 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자,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그러니까 비상방송을 우선적으로 경보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다른 전기 회로에 따라 유도 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 객관식 보기로도 안 나와요.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의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은 자, 몇 초 이내다? 10초 이내다. 이것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10초 이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해야 한다. 자, 두 가지 내용 나와 있죠. 먼저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기억하세요. 전격 전압의 80% 전압이고요. 그리고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 비상방송 설비에서 음향장치의 설치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 값들이 있어요. 수치. 그 값들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선. 자, 비상방송 설비의 자, 배선에 대한 내용으로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실게요. 자,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의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자, 이 첫 번째 내용에 의해서 바로 이 공통선이 모든 층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통선을 모든 층에 하나씩 배선을 하는 거였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어떤 배선으로 한다? 예, 내화 배선. 내화 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에 따를 것. 그죠?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 자, 그 다음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 자, 이거는 절연 저항 값에 대한 나온 절연 저항. 자, 절연 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자,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의 경계구역,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한 그 절연 저항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의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한 절연 저항 값이 얼마다? 0.1메가옴 이상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방송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뭐 그렇지 않다. 이런 내용도 이제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전원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비상 방송 설비에 사용하는 전원.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상용 전원이고요. 두 번째 이제 비상 전원에 대한 내용인데, 자, 첫 번째로 상용 전원의 설치 기준을 보시면 일단 상용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어떤 설비? 그렇죠. 축전지 설비. 자,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설비,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을 뭘로 한다? 겸용이 아니고 전용으로 한다. 다른 설비와 같이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비상방송 설비 전용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폐기에는 비상방송 설비용 2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비상 전원에 대한 내용인데, 자, 비상 방송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자, 감시 상태입니다.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감시 상태는 60분간, 그리고 작동은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상 방송 설비의 설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비상 방송 설비의 설치 대상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층의 층수가 몇 개? 3개의 층.
그러니까 지하층의 층수가 총 3개의 층 이상일 경우도 모든 층에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방송 설비 설치 대상도 여기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기로 나와요. 꼭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비상방송 설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른 내용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